최근 로보티즈나 뭐 그런 애들 좀 많이 오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 1주에서 2주 정도 상승하고 난 다음에 한번 고점 찍고 한두 달 쉴 때가 되었나? 아니 그러면 로봇이 끝납니까? 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 새기리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증시가 여전히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까지 올라가는 건지 오늘의 공부도 한번 재밌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한국도 미국도 수수료 완전 무료인 메리츠증권의 슈퍼 365 계좌와 함께합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최근 증시가 너무나 좋은 와중에 그래도 또 언젠가는 조정이 오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올해 코스피가 미쳤다는 거 알고 계시죠? 벌써 올해만 40% 넘게 급등하고 있고 오늘까지 치면 한 45% 정도 급등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기세대로라면은 연말에는 50% 진짜 대단합니다. 코스피가 50%가 올랐대요. 이는 당연히 코로나도 뛰어넘는 상승세라고 하죠. 자, 그런데 왼쪽 최근 10년간의 코스피 차트입니다. 항상 급락 이후에는 급등이 또 급등 이후에는 급락이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2017년에 코스피는 30%가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해 22% 나락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그리고 2020년 코로나 때 30%나 급등했으나 그 다음 해는 그 다음 해에는 25%나 급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었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상승폭이 아예 다릅니다. 50%나 올랐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 또 50% 빠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걱정도 해볼 수 있겠지만, 하지만 이번은 다르다. 통계는 통계일 뿐이다. 이런 말과 함께 굳이 지금부터 걱정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다만 이제 내년까지 혹시나 증시가 탄탄하게 계속 오른다. 그렇다면은 그 다음 해는 조심할 필요가 분명히 있겠네요. 일단은 이럴 수도 있다. 뭐든 돌고 돈다. 급락하면은 급등, 급등하면은 급락이 있다. 요 정도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이제는 좀 식상한 삼성전자 목표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슬 뭔가가 바뀌었다는 게 진짜 확실하게 체감이 되죠. 오늘 삼성전자 5%나 급등했고 85,000원 근처까지 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와중에 삼성전자 목표가 13만원이 나왔습니다. 외국계인 CT 리서치에서 일단 목표가를 11만원을 제시했고요. 지금 사도 40%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금요일 장 끝나고 나온 HBM 통과 소식, 아직까지 오피셜은 뜨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진짜 아닌가 뭐 이런 얘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바로 하이닉스를 따라잡는 건 아니지만 시작한다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CT는 앞으로 D램, 랜드 가격이 크게 오르고 스마트폰 판매까지 잘 된다면은 삼성전자 최대 시나리오를 13만원까지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냥 딱 지금 예상대로 흘러가면은 11만원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말 듣고 나니까 삼성전자 지금 팔기 또 싫죠. 막상 구조대가 오니까 고민이 됩니다. 근데 내가 지금 굳이 내려야 될까요? 한 85,000원까지만 있다가 내리면 안 될까요?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어떠한 선택을 하시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모건 스탠리 따뜻한 겨울이 온다. 자, 왼쪽에 하이닉스 차트를 보시면 하이닉스는 조금은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르면은 하이닉스는 힘이 빠지는 구조가 조금 나타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를 했었죠. 자, 그런데 하이닉스도 당연히 좋다고 합니다. 모건 스탠리가 AI발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26년 상반기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하고, 전 세계적으로 메모리 반도체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낸드 범용 D램 사이클에 집중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3점 목표가 97,000원, 하이닉스 목표가 41만원을 제시했다고 하는데, 과연 요 친구들 어디까지 올라갈지, 그리고 요 친구들이 진짜 3전이 뭐 9만원 넘고 하이닉스만 40만원 근처까지 가면은 코스피 4,000 은근히 코앞인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다음입니다. 자, 오늘은 코스피 코스닥 대장주가 난리를 친 날이었습니다.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도 급등했는데 코스닥 대장주인 알테오젠도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알테오젠의 파트너사 미국 머크가 키트루다 피아 주사 제형에 대한 분모 허가를 획득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키트루다 SC가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면은 알테오젠은 연간
1조 원 이상의 로열티를 받게 된다고 하고요. 참고로 이야기의 가장 큰 장점은 1, 2분 만에 투약할 수 있다는 거라고 합니다. 그동안의 항암제는 아마도 이제 항암 치료를 하셨거나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있다면 아시겠지만 오랜 시간 누워서 링거로 맞았어야 됐다고 해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몇 주마다 한 번씩 1, 2분만 투약하게 된다는 거는 환자들에게는 너무나 매력적인 선택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부각되며 오늘 시장에서 알테는 크게 상승했고요. 그리고 CLSA는 목표가를 62만원을 제시했습니다. 아직도 20% 넘게 오를 수 있다는 건데 한 번 더 보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김정은 통일 안함. 뭐 당연한 소리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도 오랜만에 김여정이 아니라 김정은이 등장해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를 향해서는 통일할 생각 없으니까 그냥 꿈꾸지 말라라고 말을 했고요. 자, 그런데 이 와중에 미국이랑은 만날 수 있다. 나는 미국이랑 좋은 추억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조건은 비핵화 얘기만 하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지만 어쨌든 나 협상할 수 있어요. 나 만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오랜만에 대북주가 또 관심을 받았습니다. 자, 왼쪽에 좋은 사람들의 주봉을 보면 딱 느낌이 오죠. 잠잠할 때 모두가 관심 없을 때 줍줍줍줍, 그러니까 거래량이 없을 때 있죠. 없을 때 줍줍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이번 정권 특성상 분명 관련 소식이 앞으로 한 1, 2년간은 계속 나타날 겁니다. 잊을만 하면 나타나겠죠. 그때 주가가 오를 때 매도하는 그런 전략을 계속 사용하고, 언젠가 트럼프랑 또 김정은이 만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가 아마도 마지막 피날레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입니다. 이 대통령 자주 국방 가능하다. 주말에 이 대통령은 병력 자원이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병력 숫자가 부족하다고 우리나라 국방력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 인구가 이제 좀 줄어든다 그런 얘기가 많지 않겠습니까? 뭐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군대의 병력 자원도 부족할 수밖에 없는데, 하지만 이 빈자리를 AI 전투로봇, 자율 드론, 초정밀 미사일 체계 등으로 감당이 가능하다. 이러한 말을 했다고 하네요. 또한 자주 국방 이야기도 꺼냈다고 합니다. 이런 군사력, 국방력, 국력을 가지고도 외국 군대가 없으면 자주 국방이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일각의 굴종적 사고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방산주, 드론주 이쪽으로 관심을 가지게 만드는 그런 발언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는 군인이 총을 들고 있는 게 아니라 드론 조종기를 들고 있는 그런 세상도 다가오겠죠. 다음입니다. 대왕고래는 끝났지만 사실 정권이 바뀌면서 여기서 큰 시세를 기대하기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만 보자면은 지난주에 대왕고래는 사업성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런데 다른 곳들 뭐 멸치, 오징어, 그 명태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더 팔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아니 길이 대왕고래 그냥 실패해서 끝난 거 아니야? 기존의 시추 대상이 원래 7개였어요. 그런데 그중 하나만 사업성이 없어진 것뿐 나머지 6개는 일단 여전히 남았다고 하고, 여기에 외국계 기업이 투자하게 되면 얘기는 좀 달라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가에서는 글로벌 메이저가 오면 기술 지원도 받을 수 있어서 성공률도 더 높아질 수 있다고 하는데, 오늘 단독 기사를 보니까 엑슨모빌이 뭐 참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는 나타나더라고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해킹 문제가 갈수록 심각합니다. SKT에서 시작해 KT 그리고 롯데카드까지 갈수록 해킹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들려오는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까지 최근 나서면서 긴급회의를 열고 있다고 합니다. 자, 가면 갈수록 모든 건 전산화가 될 거고요. 그리고 지금 또 뭐 거의 현금 안 쓰겠지만 이제 앞으로 현금이 없어지는 사회도 올 거고요. 그리고 모든 것들을 코인 그런 것들로 거래하는 시대, 또 자동차는 지 혼자 움직이는 시대, 로봇도 지 혼자는 시대에서 해킹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질 수밖에 없겠죠. 보안에 대한 관심은 계속 가져갈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트럼프, 시진핑, 한국 에이펙에서 만납니다. 자, 이 이야기는 아마도 다들 알고 있을 것 같아요. 10월 31일에 경주에서 에이펙이 1박 2일로 열리는데 이 행사가 갈수록 커져가는 기분이 들고 있습니다. 트럼프랑 시진핑이 만나서 악수를 할 수 있다고 하죠. 그리고 트럼프는 내년 초에 중국을 방문한다고 하고, 이는 8년 만에 나타난 이벤트라고 합니다. 미중 협상이 잘 될 수 있을지. 그런데 보통 이럴 때 한 번씩 삐걱거리더라고요. 다음입니다. 로봇주 순환매가 다 돌았다. 자, 우리가 한 달 전에 공부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로봇주에서도 휴머노이드 쪽은 기대가 되지만 협동 로봇은 최근 발주나 그런 것들을 보면은 좀 부족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봤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주가 추이를 보면은 휴머노이드 관련주가 1티어로 움직였고,
그리고 물류 로봇이 2티어, 그리고 협동 로봇이 3티어 수준으로 주가 상승폭이 꽤나 차이가 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갑자기 협동 로봇 쪽인 두산 로보틱스 왼쪽에 주봉을 보시면 다른 애도 오를 동안 하나도 안 올랐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가 급등하는 모습이 등장.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봤을 때 최근 로보티즈나 뭐 그런 애들 좀 많이 오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 1주에서 2주 정도 상승하고 난 다음에 한번 고점 찍고 한두 달 쉴 때가 되었나, 이러한 생각도 조금 들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로봇이 끝납니까? 당연히 그건 아니겠죠. 그렇게 또 실지 안 실지도 알 수가 없고, 다만 급등하기 시작하면 조금의 기간 조정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최근 조선주 기억나시죠? 그렇게 뜨겁다가 최근 2, 3주 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로봇주도 그런 시간이 슬슬 다가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그렇게 하락하면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추가 매수를 노린다면 그때가 기회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자, 왼쪽에 두산 로보틱스 오늘 급등하는 모습, 그리고 우리가 한 달 전이었나요? 그때 같이 공부했던 원익홀딩스 차트 참 이쁩니다. 로보티즈 진짜 미치도록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하이젠 아래는가 클로버도 쭉쭉쭉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개인적으로 내년까지 계속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입니다. 조선은 쉬는 중. 뭔 소리냐, 로봇주는 불패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딱 조선주를 보면은 조금은 쉴 수도 있겠네요,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요. 그렇게 뜨겁던 조선, 지금은 21선이 깨지면서 조금씩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조선주의 평균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선 ETF를 봐도 21선이 깨지고 있고요. 그리고 급등했던 조선 기자재 쪽은 아직 21선은 안 깨졌으나 고점 대비 20%가 넘게 하락하는 친구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죠. 자, 이런 것들은 급등 후에 자연히 나타나는 조정입니다. 대신증권에서는 하반기 이익 기여도가 높은 조선주는 조정을 받으면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조선 기자재 기업들 삼형 엠텍이랑 HA중공을 보면은 크게 급등하고 오른쪽 밑으로 쭉 빠지는, 그 다음 차트 오른쪽은 우리가 알 수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뭐 예상하기로는 21선 지지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습이 조선주에도 나타날지 한번 보도록 하고, 그리고 로봇주 지금 한 요쯤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 그러면은 필연적으로 이런 식으로 기간 조정이나 주가 조정이 나타날 수 있는데 로봇주는 어떻게 될지도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자, 조정하니까 화장품이 갑자기 딱 떠오르더라고요. 화장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분기 때 실적 쇼크가 나타나면서 좀 하락했던 화장품, 왼쪽에 화장품 ETF를 보시면은 2분기 때 쭉 올라갔다가 갑자기 주가가 쭉 흔들리면서 최근 들어 조정을 받고 살짝 올라오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올라온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해보면은 당연히 3분기 실적 시즌이 다가온다는 게 그 상승의 이유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화장품은 이제 호재가 많습니다. 일단 곧 29일부터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온다는 호재가 있고요. 시진핑 방한 호재도 이끌고 있죠. 그리고 또 하반기에는 아마존 프라임데이, 불프 성수기, 또한 캐대언이 터지면서 K뷰티도 또 자연히 관심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 근데 어차피 중국이 와봐야 뉴스에 팔아라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 수 있겠지만 실제로 사람이 많이 온다는 게 중요하겠죠. 작년 외국인 방문 계획은 대략 1600만 명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올해 무비자 입국이 시행되고 나면은 올해 기대값이 무려 20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을 기대하면 당연히 매출 상승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APR 대장주죠. 오른쪽으로 쭉 빠지면서 기간 조정, 3분기 실적 시즌이 다가오면은 한 번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고, 혹시나 주가가 빠진다 그러면은 강력한 매수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파마 리서치는 최근 들어 좀 조정을 받았는데 이게 매수 기회일지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맥스와 청담 글로벌 2분기 매출 발표 후에 좀 많이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다시 또 슬금슬금 3분기는 괜찮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LG노텍 최근 차트가 좋다. 요즘 LG노텍 차트를 보셨나요? 오랜만에 보는 급등 차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봉에서 봐도 쭉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 중심에는 아이폰 17 판매 호조가 있다고 합니다. IM증권은 LG노텍이 올해 내년 영업이익 추정치를 상향시키면서 그 중심에는 아이폰 17이 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목표가 23만원으로 조정했고 이에 주가가 반응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반도체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의 반도체 기업을 한번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기업들을 살짝 복습하면은 두산테스나 이오테크닉스, 테크윙, ISC, 이수페다이스, 심텍, 기가비스, 캠트로닉스 여기까지 많이도 봤군요. 이제 이런 기업들을 봤었는데 이번 주까지 반도체 기업을 계속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냐? 바로 파두입니다. 파두. 야, 이거 안 다룰 수가 없겠더라고요. 과거 사기 상장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았지만 최근으로 주가가 많이 올랐고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 몇 개월간 3배나 급등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때 살걸 이런 얘기가 절로 나오죠. 자, 그렇다면 파두는 뭐하는 기업인데 이렇게 올랐을까요? 바로 데이터 센터 특화 시스템 반도체 팹리스 기업이라고 합니다. 일단 팹리스가 뭐였죠? 맞습니다. 직접 만들지는 않지만 설계를 해주는 그런 기업인 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급식실에서 영양사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은 고성능 저전력 SSD 컨트롤러 전문 기업이라고 하는데, 자, 그렇다면 SSD 컨트롤러가 뭐냐? 정말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은 SSD 컨트롤러는 낸드 플래시 메모리를 관리, 제어하는 칩을 말을 합니다. 일단 낸드 플래시가 뭐냐면은 일단 기억하는 장치잖아요. 내 머릿속에 뇌 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 데이터를 잘 저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관리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데이터를 빨리빨리 뽑아주고 그 관리자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관리자가 바로 SSD 컨트롤러고 그걸 바로 파두가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삼성전자 등이 낸드 플래시를 만들면은 그걸 묶어서 SSD로 만드는데 그 안에 관리자를 설계하는 게 바로 파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공부한 기업들은 전부 다 후공종적이었죠. 반도체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어떤 식으로 뭐 검사하고 뭐 조정하고 뭐 그런 것들을 다 봤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다른 쪽의 기업인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아까 우리가 반도체 삼성전자 얘기를 봤다시피 최근 메모리에 대한 이야기가 슬슬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메모리 반도체, 기억하는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 수혜를 이 파두가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최근 물론 과거의 실적이 너무나 안 좋긴 했지만 어쨌든 실적이 좋아지고 있으며 전 세계에서 SSD 컨트롤러 만들 수 있는 회사가 4개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파두라고 하죠. 그리고 이 파두는 최근 글로벌 기업인 아마존, 구글, 마소, 메타 중 이곳 중 2곳을 고객사로 확보했다는 이야기도 나왔고 빠르면은 내년에 흑잔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하늘길이 그러면 앞으로 메모리 반도체가 좋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파두 사면 되냐? 그건 당연히 아니겠죠. 방금 전에 봤다시피 SSD에 관련된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메모리 반도체면 다 오른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요. 낸드냐 디램이냐에 따라 좀 다르다는 것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낸드와 디램의 차이는 바로 디램의 휘발성입니다. 전원이 그러니까 컴퓨터 전원이 꺼지면 데이터가 사라지는 것 그게 바로 디램이 하는 일이고요. 반대로 낸드는 비휘발성 전원이 꺼져도 데이터가 남는 내 컴퓨터에 저장된 뭐 자료라든지 동영상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다 낸드에 들어간다 라고 말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파두는 SSD 바로 저장하는 장치 아니겠습니까? 낸드랑 관련이 있다는 거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실적은 당연히 안 좋습니다. 사기 상장이라는 그러한 얘기가 나올 만큼 좀 안 좋은 모습을 나타냈으나 앞으로는 좋아질 수 있다 이런 기대감과 함께 최근 들어 주가가 오르는 기업이네요. 자, 마지막입니다. 반도체 포토 공정에 대해서 보고 빠르게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우리가 산화공정까지 공부했었죠. 산화공정 정말 쉽게 말해서 그냥 웨이퍼를 녹슬게 만드는 거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게 나쁜 녹이 아니라 좋은 녹이다 뭐 이 정도에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이 뭐냐? 바로 포토입니다. 포토 사진을 찍는 거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왼쪽 그림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쉬워요. 일단 씻습니다. 일단 씻는 게 먼저겠죠. 그리고 웨이퍼 있고 산화막 아까 그 녹슨 거 있죠. 거기까지 작업을 해놨는데 이 위에다가 감광액이라는 거를 쭉 바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르다 보면 어디가 뭉치고 균일하게 안 발려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살짝 낮은 온도로 가볍게 가열해서 감광액을 완성화시키고요. 그 다음에 노광이라는 걸 합니다. 이 노광이 뭐냐면은 웨이퍼를 맨 밑에 깔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맨 위에 내가 그리고 싶은 그림을 쭉 그린 다음 거기다가 빛을 쏴서 웨이퍼에다가 새기는 그걸 바로 노광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맨 밑에는 웨이퍼가 있고요. 맨 위에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 포토 마스크가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중간에는 렌즈가 하나 들어가는데 렌즈가 들어가는 이유는
미세하게 새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빛을 모아주는 게 이 렌즈가 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설명드리면은 포토마스크, 우리가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 걸 새겨놓은 거 요거 있죠? 요거를 그냥 구멍 뚫어서 하는 게 아니라 왼쪽에 살짝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일단 메뉴에는 쿼츠 글래스라는 걸 깔아놓고, 그리고 내가 그림을 그리고 싶은 이 검은색 회로 있죠? 그 회로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차광막이라는 걸 이렇게 다 끼웁니다. 그러니까 이 쿼츠 글래스 위에다가 빛을 쏘면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차광막 쪽에는 빛이 나오지 않고 그 밑에 쪽, 그 없는 부분, 여기 흰색 부분 있죠? 여기로만 빛이 새어나오는 그런 구조가 되겠죠? 요거는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까 살짝 구웠죠? 이번에는 조금 더 굽습니다. 그래서 선명하게 만들어진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현상이라는 걸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현상에게 담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아까 위에 보셨다시피 웨이퍼, 산화막, 감광에 이렇게 바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감광에다가 노광으로 빛을 이렇게 막 쬐겠죠? 그러면 이제 그 곳들만 제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상에게 담그면은 그 곳들만 제거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다시피 여기 보면은 빈 공간 생겼죠? 여기까지가 바로 현상이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구워서 굳히기를 한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한 번 더 보면은 씻어서 그 다음에 강강에 바르고 빛 쬐고 난 다음에 현상에 담그면은 거기가 그림이 생겼다. 끝. 정말 간단합니다. 자, 다만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체크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기존의 반도체 공정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EUV라는 장비를 쓴다고 하고, 과거에 뭐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이 장비를 구하기 위해서 뭐 어디를 갔다, 이런 얘기도 많이 보지 않았겠습니까? 이 EUV 장비가 뭔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은, 일단 기존에는 이 웨이퍼에다가 미세하게 새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기존 방법을 쓰면은 이 기릿이라는 거를 딱 새기면은 이게 뭉쳐서 그림이 그려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간이 줄어든다고 볼 수 있겠죠. 기릿이 막 뭉쳐가지고 잘 알아보지도 못할 만큼. 그러다 보니까 이 기릿을 적을 때 한 번에 하지 못하고 이렇게 보라색부터 한번 하고, 빨간색 한번 하고, 초록색 한번 하고, 이런 식으로 몇 번을 해야 정확히 내가 원하는 걸 그릴 수 있었다고 하는데, 이건 당연히 비용도 높아지고 시간도 많이 드는, 많이 아쉽다라고 말을 해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EUV 장비를 쓴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레이저를 썼는데 레이저가 아니라 극자외선을 거울을 통해서, 여기 보시면 보라색 있죠? 이 거울이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극자외선을 거울에다가 여러 번 반사시켜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 그러다 보면은 이게 갈수록 좁아진다고 해요. 그래서 그 빛을 정말 미세하게 이제 웨이퍼에 새길 수 있는 그 일을 하는 게 바로 EUV 장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포토 공정을 봤습니다. 정말 심플하죠. 기존 공정은 이렇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조금 더 고도화된 반도체는 EUV 장비를 통해서 한다. 요 정도까지 체크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의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